1173화는 악마의 기운에 잠식되어 수정마를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도리 부록이 그리고 거병의 적단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조론은 지면을 박차고 그들의 머리 위로 높게 도약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파환 공세와 도미레버시의 영향권을 단숨에 벗어난 조론은 거인들 사이를 더욱 깊숙이 파고듭니다. 허공에서 한 번 더 높게 몸을 날린 조론은 3두류 5위 6도의 갈림길이라는 기술로 거인들을 마구 베기 시작하죠. 그때 도리아부로기가 조로를 낚아채려 동시에 덤벼들고 조로는 도리아부로기의 공격을 회피합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서로의 칼날에 신체 일부가 베이는 깊은 자상을 입고 맙니다. 한편 구속된 채 바닥을 기어 군코에게 다가간 부룩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슈리 공주. 부룩은 슈리 공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군코가 그녀의 혈연일 것이라 추측하며 소리칩니다. 그 얼굴, 푸른 머리, 오드아이, 그리고 성지와 연관된 모든 흔적, 심지어 내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슈리 공주군요.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존속살이자요. 당신이 죽인 구부는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은인이었단 말입니다. 부룩의 처절한 외침에 군코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문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군코, 설마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냐? 군코는 고통스러운 비명 속에서도 도망쳐 부룩이라고 외치며 밀짚모자 일당을 옥죄던 화살의 구속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자비도 잠시 군코는 다시 이무에게 의식을 잠식당하며 나미 일당을 재공격하기 시작하죠. 이때 상대가 풀려난 나미렌가 여전히 소머지의 넝쿨에 붙잡혀 있는 로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신의 기사단배의 거인 아이들이 거의 다 도착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리플리를 포함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킬링엄이 소환한 사악한 니카가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그들을 저지합니다. 스스로를 전사들의 세대란 선포한 부모들은 사력을 다해 공격을 퍼붓지만 사악한 니카는 모든 공격을 막아낸 뒤 무자비한 반격을 가하죠.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게르트와 골드버그는 제 시간에 닿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원거리 합동 공격을 준비하며 도리부르기의 패국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때 로드가 전력으로 달려와 합류합니다. 잠깐 나도 같이 한다. 당장 구해주마 형제여. 그리고 새 거인은 소리칩니다. 괜국. 이들의 괜국이 사악한 니카에게 향하고 사악한 니카는 파괴적인 충격파에 밀려나며 소머즈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소머즈는 급히 넝쿨을 뻗어 이를 쳐냅니다. 하지만 튕겨나간 사악한 니카는 아이들을 태우려던 배 위로 정면 추락하며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예상치 못한 참극에 경악하는 소머즈의 표정을 끝으로 1173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1173화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다 부록과 군코의 관계가 마침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1173화의 내용에 따르면 군코의 정체는 과거 한 왕국의 왕녀였던 셰리 공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살해한 부왕시에자라는 점이죠. 심지어 그녀가 죽인 아버지가 바로 부룩의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부룩은 룸바의 적단에 몸담기 전 웨스트블루의 어느 왕국에서 호위단장으로 복무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49화에서 두 사람이 최소 50년 전부터 구면이었다는 복선이 등장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부룩은 셰리 공주가 살았던 왕국의 안보를 책임지던 기사단장이었습니다. 부룩이 충성을 다해 모셨던 국왕은 부룩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인물이었고 그가 모시던 왕은 자신의 딸인 셰리 공주의 손에 목숨을 잃었던 거죠. 이처럼 군코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비극적 진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149화에 등장한 짧은 회상에서 군코는 아버지를 부르며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권력이나 악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반응이죠. 또한 부룩과 군코가 과거에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묘사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군코의 부왕시에가 본의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대목이겠죠. 또한 여기서 재밌는 건 군코의 아버지를 죽인 행위는
최근 작중에서 보여준 여러 인물들의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자신의 부하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하랄드처럼 금코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며 왕국과 백성들을 사륙하려던 아버지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세계정부의 정점에 군림하는 이무가 이 모든 참극을 설계한 진정한 흑막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거죠. 또한 군코가 신의 종인을 거쳐 신의 기사단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의 인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무의 설계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무 혹은 세계정부가 셰리 공주의 왕국을 장악하기 위해 군코를 조종하여 아버지를 죽이게 함으로써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녀를 죄책감 속에 가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결국 군코가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던 그날의 비극은 한 왕국을 파멸시키고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무의 잔혹한 시나리오였을 확률이 크죠. 결국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은 루피와 이무라는 거대한 대립으로 수렴되겠지만 그 핵심 열쇠는 밀짚모자 일당의 음악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부룩이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군코가 부룩과의 기억을 매개로 이무의 지배를 떨쳐내려 할 때마다 이무는 그때마다 그녀를 강하게 붙잡으며 구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무가 영혼의 귀속과 계약으로 숙주를 조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혼 그 자체를 다루는 부룩은 이무의 가장 치명적인 천적이 됩니다. 타인의 영혼을 기속시켜 불사를 부여하고 조종하는 이무의 능력에 대항하여 영혼의 파동을 다루는 부룩만이 그 종속적인 계약을 강제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부룩의 열매 능력이 각성 단계에 도달한다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속에 기생하는 사악한 의지를 강제로 추출하여 숙주로부터 분리하는 연출이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결국 부룩의 활약으로 군코의 몸을 숙주 삼아 기생하던 이무의 영혼이 추출되고 나면 엘바프를 뒤덮었던 거대한 악의 기운은 일단락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부룩이 자신의 슬픈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음악과 영혼의 힘을 통해 가장 소중했던 인연인 군코를 거대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서사가 될 것입니다. 뼈만 남은 신체로 50년을 견뎌온 부룩이 영혼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셰리 공주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는 장면은 원피스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요?